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이 겪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하셨죠? 무릎이 아픈 어머니 대신 은행 업무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 자녀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에 당황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들고 갔는데도 위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시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통장도 못 만져?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올바른 절차 없이는 부모님의 은행 업무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은행에서 가족이라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으로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말이죠. 민법 제114조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대리 권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 가족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족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가는 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나는 이 사람 아들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통장을 털어가는 경우가 많아져서 은행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올바른 절차와 서류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임장을 작성하세요. 위임장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도 좋다고 허락한다는 공식 문서예요. 위임장 양식은 각 은행마다 있으니까 미리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직접 은행에 가서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법 제117조에 따르면 대리권은 반드시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수여되어야 하거든요. 만약 부모님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녀가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임장에는 어떤 업무를 위임하는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입출금 및 조회, 특정 계좌 해지, 송금 업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은행에서도 혼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해요. 이건 이 위임장을 쓴 사람이 정말 계좌 주인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대리인인 자녀의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세요. 자녀분이 직접 은행에 가실 때는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가져가야 해요. 은행에서 이 사람이 정말 위임받은 당사자가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는 다른데 은행 업무 시에는 보통 상세 버전을 요구해요. 이 서류로 이 사람이 정말 부모님의 자녀가 맞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들. 중요한 업무, 예를 들어 계좌 해지나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부모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업무의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만 준비하시면 입출금, 계좌 조회, 송금, 카드 발급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계좌 개설이나 해지, 대출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변경 같은 중요한 업무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업무는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미리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이런 업무 대리 처리 가능한가요? 라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의식이 불분명해서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민법 제9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제도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예요. 성년후견 제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성년후견 마이너스 치매가 심해서 판단 능력이 거의 없으신 경우. 둘째, 한정후견 마이너스 판단 능력이 일부 부족하신 경우. 셋째, 특정후견 마이너스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자녀분들이 신청하시죠. 가정법원에 가서 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법원에서 의사의 감정서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 면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보험 처리, 연금 수령 등 모든 재산 관리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후견 계약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에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미리 정해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제도인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고 비용도 들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은행 업무를 도와드리려다가 안 됩니다. 본인이 오셔야 해요라는 말에 속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서류들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앞으로는 훨씬 편하게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위임장 은행 양식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명시, 마이너스 부모님 신분증 사본, 마이너스 자녀 신분증 원본, 마이너스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마이너스 필요시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각 은행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이런 서류로 이런 업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라고 확인해 보세요. 면책조항.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내용에 따른 행동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이 좀 더 편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상 슬기로운 노후 생활의 말번 루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